대구시가 올해 전기차 6천여 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기업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올해 전기차 6천여 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신청받습니다. 올해 보급 계획은 전기차 6,116대, 이륜차 1,423대로 총 7,539대를 지원합니다. 승용차는 국시비를 포함해 배터리 용량과 주행 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하고 최대 1,500만 원에서 최저 1,356만 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620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 택시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차종에 관계없이 1,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175만 원, 국시비가 포함되면 총 20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감면 혜택으로 취득세 140만 원, 개별 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50%, 공영주차장 60%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기화물차 450대 보급은 올 상반기 환경부 보조금 평가 인증을 받아 생산 후 보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기업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개선됐지만 시민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변 영향 지역과의 협력 및 다양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구, 경북, 기업체 간 미세먼지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체와의 자율 책임 저감 협약 체결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기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상호 소통 체계 구축 등 협약 이행을 독려하고, 참여 기업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가동 시간 자율 조정, 연차별 배출 오염물질 총량 감축 목표를 정해 달성키로 했습니다. 한편 기업체별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받아 연 1회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표창과 정기 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시가 제4기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올 한 해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심사, 시 전체 예산과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직접 참여합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 시행 5년 차인 올해는 주민 제안 사업 공모 규모를 150억 원까지 확대하고, 읍면동 지역회의도 139개 전체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지원할 민관협의기구인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예산 편성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2회 역사길 걷기 여행이 23일 국제보상운동 발자취를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날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 내빈과 시민 대표가 함께 아크릴 보드에 1907 숫자를 꼽는 오프닝 세레모니가 펼쳐졌습니다. 이후 행사는 진골목과 서상돈 고택, 3.1운동길, 경상 가명, 유네스코 등재 기념비 등을 따라 걷는 걷기 여행으로 이어졌고, 완주 메달 증정과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정과 함께 그해 12월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 산업 구조의 변화, 즉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대구도 7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구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지역으로 떠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원곡의 마을 재생 사업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원곡의 마을 일대는 1990년대 인근 염색 공장들이 전성기를 누렸을 때만 해도 원곡의 시장에 100개가 넘는 상점들의 손님이 넘쳐나고 활기가 넘쳤는데요. 하지만 공단이 쇠퇴하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 급격한 인구 유출 등으로 재생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원곡의 마을 재생 사업으로 먼저 빈집과 유휴지를 정비했는데요. 텃밭이나 정원 그리고 쉼터를 마련하고 원곡의 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도 생겼는데요. 20년간 방치돼 있던 폐허 시설이 원곡의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1층에는 주민 쉼터와 북카페가 있고요. 독서는 물론 다양한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2층에는 원곡의 마을 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시설 하나로 동네 전체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활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 마을 모습과 다양한 벽화들을 보며 내려오는 계단길은 또 다른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원곡의 길 조성의 핵심은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일대 마을에서 선정을 베풀었던 원님이 임기가 끝나고 이 고개를 넘어 한양으로 가던 중 숨을 거두었고 이를 슬퍼한 주민들이 원고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길에 원님이 머물다 갔던 고개라는 의미를 부여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매력을 찾아내 생명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 사업. 오늘은 대구 서구의 원곡의 마을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번 재생 사업이 삼터가 지속되는 마을이 될 수 있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2019년 동성로 및 앞산 카페거리 야간 상설 공연 사업을 수행할 주관 단체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기존 동성로와 수성못 외에 한국관광공사 주관, 2018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앞산 카페거리도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됩니다. 수성못 야간 상설 공연 주관단체는 수성구청에서 별도 모집 예정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가볍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3월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